19번 다음은 대지권 등기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번 한 건데요. 네, 요즘 자주 출제가 됐죠. 물론 자유 아파트예요. 내년엔 꼭 바꿔야지. 자유 아파트. 근데 지금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싸다면서요. 브랜드 가치가. 맞아요? 그럼 바꾸지 말아야 되겠다. 1001동. 레면이 더 비싸요? 어느 게 더 비싸요? 레미안 자이예요? 아파트 이름이? 아, 네. 여기 303호를 뭐로 부르죠? 구분건물. 구분건물 소유권자를 구분소유권자라고 하죠. 구분소유권자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대지사용권이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등기가 돼버리면,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가 되면 이 대지사용권은 뭐로 바뀝니까?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이때 이 대지사용권이나 대지권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고 한다면 9분의 1씩 구분 소유권자들은 대지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갑이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즉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 303호 표제부는 303호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는데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죠.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맞아요.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이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갑이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을 시키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303호도 갑에서 을로 넘어가고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도 갑에서 을로 넘어가죠.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대지권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을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져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303호만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세 번째, 저당권 등기는요? 안 된다고 했죠. 네 번째,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대지권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을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는 해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대지권의 일체성이 안 깨져요. 왜냐면 303호는 여전히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죠? 갑이. 대지권도 누가 갖고 있죠? 갑이. 맞아요. 그렇죠. 이건 가능하죠. 임차권 등기는 해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대지권도 누가 갖고 있죠? 갑이. 일체성이 깨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303호를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지분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지분의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이건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갑이 을에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대지권의 일체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303호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대지권도 여전히 갑이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을에게 이러한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이건 대지권의 일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지권은 지분으로 존재하죠.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맞아요. 따라서 이때도 이것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이건 대지권의 일체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분이기 때문에 대지권은 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용익적 권리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지분은 용익적 권리가 설정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을에게 이런 등기는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대지권의 일체성도 안 깨지고 지분도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그렇고 만약에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A인데 이 A가 101호부터 303호 소유자에게 101호부터 303호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대지권으로서. 그러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은 지상권 9분의 1씩 대지권을 갖고 있겠죠.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습니까? A가. 그리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는 대지권으로서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지상권 9분의 1씩.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때 소유자 A가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는 대지권 상실합니까? 상실하지 않죠. 왜요? B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의 대지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냐면 구분 소유권자들이 선순위니까. 따라서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지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구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만의 이전 등기, 대지권만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일체성이 깨지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2번. 토지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깨끗한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라는 대지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대지권 상실하지 않죠. 3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체성이 깨지니까. 5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게. 근데 차근차근 좀 보시면 충분히 풀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정답은 4번. 20번. 관공서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을 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니까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따라서 우편 촉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 관공서 이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관리자와 등기임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맞아요? 네. 맞죠? 3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임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하지 않죠. 왜?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4번. 매각 또는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임자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한다고 했죠. 맞아요. 등기부자는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소유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는 무엇을 첨부한다고 했죠?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해야 되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여지가 없어서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하지 않는다. 그렇죠. 5번 강공서의 등기 촉탁 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 촉탁을 각하합니까? 수리합니까? 수리해야 되죠. 이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에서 각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신청정보의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 중에서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에서 각하해야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조 제11호는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기억나셔요? 따라서 등기가 실행이 된다라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죠.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될 테고, 그러면 왜 등기가 실행이 될까요? 이때는 강공서도 국가기관, 등기소도 국가기관, 대장소관청도 국가기관,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건 여러 번 본 거죠. 21번. 등기 신청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에 대하여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은 분리처분 금지 위반되어 각하 대상이다. 맞겠죠? 대지권의 일체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2번.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 기록과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텐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이때 이 상속인은 상대방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뭐죠?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등기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각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겠죠. 아직 상속 등기를 안 했을 테니까. 맞아요. 신청서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즉 등기의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소유자. 네? 누구로 되어 있어요? A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는 거니까. 이게 상속인의 등기 신청. 제가 이렇게 화살표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A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의 소유자와 신청서의 소유자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일치하지 않을 때 각하해야 된다고 한다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 게 돼버리죠. 따라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등기부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그럼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이 경우 등기부의 등기기록과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그 개념 자체가 등기부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4번, 3번. 신탁 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 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기억나셔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따라서 동시 신청이 되는 것이고 순위번호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같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때 주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된 등기니까 순위번호는 주등기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겠죠. 각하돼야 된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함이 원칙이에요. 다만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가 아니라 별개의 신청 정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등기 신청 각하에 관하여 등기 공무원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는 사유면 촉하고 이 사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이거 맞아요. 실행 결정의 경우에는 29조 제1호 위반, 29조 제2호 위반의 경우에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3호부터 11호 위반의 경우에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나요? 안 나요? 진짜요?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제 기분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강하게 들죠? 다시 한번 해보죠. 갑이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소에 뭔가를 신청하죠. 이 신청할 때 신청에 대해서 처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갑은 누구에게 이의 신청을 합니까?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했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 이의 신청은 첫 번째,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집행정지효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시죠?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이의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소가 이의 신청서를 받고서 판단을 해봤을 때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송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청 시점과 법원이 판단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시점의 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법원은 등기소에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두 번째, 가등기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와 가등기가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 법원이 판단을 할 텐데 판단했을 때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 결정이 등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할 것을 등기소에 뭐 한다고 했죠? 명령한다고 했죠. 이 결정이 등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각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이의 신청 시점이냐 아니면 처분
이제 거꾸로 얘기했네. 처분 결정 시점이냐 아니면 이의신청 시점이냐.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 처분 결정 시점이라고 했죠.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을 때 이 새로운 증거나 자료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부당성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소극적 부당은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 이를 소극적 부당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소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 그게 소극적 부당이니까 등기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소가 각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부당성을 주장한 신청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적극적 부당은 등기 실행 결정이 부당할 때 이를 적극적 부당이라고 했죠. 그러면 등기부에 변화가 있으니까 부당성 여부를 주장한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실행된 등기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한 자가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적극적 부당을 판단해야 되는데 29조 제1호부터 제11호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하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 제2호 위반은 그 실행된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제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했죠. 맞아요.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관계 포함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9조 제1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된다면 이것은 적극적 부당입니까? 소극적 부당입니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죠. 그런데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건 부당이죠. 적극적 부당이에요. 이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호 위반인 경우에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1호 위반과 2호 위반의 경우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때는 실체관계 포함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실체관계 포함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될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죠. 소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부당하기만 하면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부당 플러스 뭐도 갖춰야 됩니까? 1호 위반, 2호 위반일 때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등기 신청의 각하에 대하여 등기 공무원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촉하고 그 이의 사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바꿔보죠. 등기 신청의 실행 결정에 관하여 등기 공무원의 실행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촉합니까? 아니죠. 플러스 1호 위반, 2호 위반이어야 되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5번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22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변경 등기는 등기의 일부만이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 이유와 이전의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관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의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함이 원칙입니다. 맞아요? 2번. 소유 형태를 공유해서 합의로, 합의해서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 맞아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는 총유를 얘기하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의 합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주체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는 할 수가 없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구성원 전원의 합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거 기억나셔요? 네, 나셔야 돼요. 3번.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근저당권자가 등기무자로서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실 것 같은데. 5번부터 보죠. 근저당권의 채권 채거액을 증액하는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일까요? 아니면 근저당권자일까요? 증액이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자는 이익이 발생하죠. 왜요? 변제 한도액이 늘어나죠. 맞아요. 따라서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등기관리자. 그러면 설정자인 소유자는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 그렇죠. 채권 채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등기무자. 설정자는 등기관리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했던 거예요. 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으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물권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예요. 뭐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돈은 누가 빌려갔습니까? 갑이죠.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얼마를 빌려갔죠? 10억.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일부가 바뀐 거죠. 따라서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저당권? 네? 무슨 등기해야 돼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채무자 부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내용의 일부 불일치 아닙니까? 일부 변경. 무슨 등기해야 돼요? 저당권 변경 등기. 아니에요. 후발적 일부 불일치. 후발적 일부 변경에 의해서 등기부의 내용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변경 등기의 원인은 채무자 변경인데 채무자가 바뀌는 법률 행위는 뭡니까? 갑이
자신의 채무를 A에게 인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채무 인수예요. 채무 인수를 통해서 갑의 채무가 A의 채무로 바뀝니다. 맞아요. 그럼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법률 원인은 뭡니까? 채무 인수. 그러면 이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일단 A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뿐이죠. 그럼 이 중에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예요? 을, 등기 관리자. 왜 을이 등기 관리자일까요? 예전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갑의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A의 재산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경매 절차를 넘겨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A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죠. 따라서 채권을 변제받을 기회가 더 늘어나요. 이거는 책임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따라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갑은 불이익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신이 변제하지 않을 때만 자신의 부동산을 가지고 변제를 할 수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변제하지 않을 때도 자신의 부동산으로 책임져야 됩니까? A가 변제하지 않을 때도 갑이 자신의 부동산으로 책임져야 되죠. 따라서 요 갑이 등기무자예요. 그래서 요 갑과 을은 저당권 변경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채무 인수. 이때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관리자는 누구라고요? 저당권자. 등기무자는 누구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이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왜 처음 듣는 표정이세요? 이거 세 번째 하는 건데. 두 번째, 채권자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채권자 변경. 그러면 이 채권자가 변경되는 원인은 뭘까요? 채권 양도. 맞아요. 채권 양도를 통해서 채권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B는 10억의 채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죠. 저당권의 주체의 변경은 뭐로 합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맞아요.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등기는 변경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채권자 변경일 때는 이전 등기. 채무자 변경일 때는 변경 등기. 맞아요. 그렇죠. 이때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죠? 채권 양도.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B,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무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보다는 노란색이 좀 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고급 지문으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이건 쉬운 내용이에요. 이제 어려운 내용 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은 전자대리점을 운영을 합니다. 기억나실 텐데 전자대리점. 그럼 전자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갑은 을이라는 전자회사와 전자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텐데 한 번만 공급받을까요? 계속 공급받을까요? 계속 공급받겠죠. 따라서 이 전자제품 대표와 전자대리점 대표와 전자회사의 대표는 계속적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자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이 전자회사는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전자대리점은 채무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또 공급하게 되면 채권 발생할 테고 채무 발생할 테고 공급하면 채권 발생할 테고 채무 발생할 테고 공급하면 채권 발생할 테고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전자제품을 갑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서 대금이 들어오면 일부씩 갚아나가겠죠. 그럼 갑과 을 사이에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나타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갑과 을 사이에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을은 전자대리점 갑을 뭘 믿고 전자제품을 계속 공급하겠습니까? 무조건 믿을 수는 없죠. 따라서 뭘 요구할까요?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증감 변동하는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요구할 텐데 이때 이 담보는 공급할 때마다 담보를 제공한 건 아니겠죠? 따라서 결산기의 일정 한도액 내에서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의 일정 한도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럼 갑은 을에게 담보를 제공할 텐데 이때 제공하는 담보를 뭐라 부릅니까? 뭐라 불러요? 네, 맞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때 이 계속적 공급계약, 즉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계약이라고 불러요. 기본계약. 그리고 여기서 근자는 뿌리 근자를 쓰는데요. 근저당권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기본계약을 뿌리로 해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그래서 근저당권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민법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들으셔요. 들으신 적 있죠? 민법에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저당권. 그럼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요 을은 채권 최고액 10억을 한도로 해서 한도라는 단어는 최고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누가 채무가 있는지 채무자. 누굽니까? 갑.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얼마죠? 채권 최고액 10억이 아니에요. 10억을 한도로. 최고액이니까 최고액은 한도라는 뜻이에요. 민법에서. 그 다음에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다르죠. 따라서 다르다는 의미로 근저당권이라는 뜻. 요 세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누구로? A로. 그럼 변경은 근저당권의 내용 중에서 일부가 바뀐 거죠. 무슨 등기 할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 맞아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법률 원인은 뭐냐면 갑이 자신에게 발생한 채무 하나를 다른 자에게 인수시킨다고 해서 채무가 바뀝니까? 채무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냐면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쪽처럼 채무 하나를 인수시킨다고 해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인수시켜야 되냐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로서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야지만 채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여지까지 발생한 채무도 다 넘어가고 앞으로 발생한 채무도 다 넘어가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로서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야지만 채무자가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인수라고 불러요. 즉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의 원인은 뭐라고요? 인수. 요거 이해가 되셔요? 저쪽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되셨겠어요?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예전에. 이때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각 등기 의무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이거는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 이제 채무자 바꿨으니까 채권자도 바꿔봐야 되죠. 이때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하나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 채권은 여전히 을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때는 채권 양도 갖고는 안 돼요. 그럼 뭘 넘겨야 되느냐? 계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지위 중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야지만 여지까지 발생한 채권과 앞으로 발생할 채권이 다 넘어갑니다.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약양도라고 부릅니다. 계약양도. 채권을 하나 넘긴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채권자의 지위가 다 넘어갔으니까 근저당권의 지위도 다 넘어가야 되겠죠. 수완성에 의해서. 따라서 10억을 한도로 하는 채권은 B가 취득할 테고, 그 다음에 이때는 근저당권에 무슨 등기할까요?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B는 등기 권리자, 을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채무 인수.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계약 인수.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계약 양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치겠죠? 네, 이거 세 번째 설명드리는 건데, 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근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리고 채무 인수가 아니라 뭐죠? 계약 인수.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거 기출 지문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죠. 하지 말까요?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채권 최고액은 확정이 되죠.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증감 변동하지 않죠. 근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권액이 확정이 돼서 10억 한도에서 딱 10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10억이 됐으니까 이제는 채권이 확정이 됐으니까 채권 자체를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계약 양도입니까? 채권 양도입니까? 채권 양도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채권이 확정이 되니까 그때 채권자 변경은 채권 양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쪽과 똑같으시죠? 여기도 채권 양도, 여기도 확정이 되면 채권 양도. 그러면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확정자를 붙입니다. 근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채권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확정 채권 양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다면 이때 채무자 변경은 그냥 채무 인수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확정 채무 인수.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괜히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간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근저당권의 채권, 5번 보셨죠? 정답은 4번. 23번.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가능성 명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된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렇죠.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두 번째,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을의 소유권 이전된 게 등기가 말소될 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병명의 등기가 먼저 말소된 다음에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죠. 따라서 을명의 등기가 말소될 당시에는 병은 등기부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를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4번. 신청서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기억나시죠?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지만 단독 신청을 폭넓게 인정하죠. 첫 번째,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5번.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기억나시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24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어디가 틀렸어요?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되지 않죠. 본등기 의무자는 고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셔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이에요. 이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민법에서도 하셨을 텐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본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본등기 의무자예요. 얘가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이에요. 이 본등기 의무자는 종전 소유자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이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의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민법에서도 단골로 출제합니다. 다시요. 본등기 의무자는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종전 소유자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올해 나올 겁니다. 거의 매해 출제를 하여. 민법 아니면 등기법에서. 2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원인일자와 판결 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판결 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게 키워드예요.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지만 이유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효력은 같은 효력이에요. 힘이. 따라서 주문 갖고 판단이 안 될 때는 요 이유에 의해서 매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때도 당연히 본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등기 예규의 내용인데 꼭 기억해 주십니다. 출제가 되면 아주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3번.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와 청산금 평가 통지서를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왜 이거를 신청 정보에 기록해야 될까요?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됐음을 확인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그럼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청산의 방법은 원칙이 뭐죠? 담보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을 무슨 청산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기속청산이라고 불러요. 기속청산. 그러면 기속청산을 하기 위해서, 즉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뭘 거쳐야 됩니까?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럼 청산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청산금 평가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신청정보에 기록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청산 절차가 거치지 않았으면 기속청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했다면 그 본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당연무효입니까? 당연무효는 아니에요. 다시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만 담보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할 수 있죠. 그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져보죠. 첫 번째, 관할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겠죠. 두 번째,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까요? 청산 절차를 거쳤다면 본등기는 당연한 것이라서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질 않죠. 그러면 1호 위반도 아니고 2호 위반도 아니니까 3호부터 11호 어딘가 위반이겠네요. 맞아요. 그럼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첫 번째, 당연무효도 아니고, 두 번째,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세 번째,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겠죠. 그럼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때 청산기간은 몇 월입니까? 2월이죠. 2월이 지났고 청산금도 지급됐다면 청산 절차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청산 절차가 뭔지는 알죠? 네. 그래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기간이 경과가 됐고 청산금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네. 그 다음에 4번. 이제 아는 게 나왔네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시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시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은 간접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그럼 5번도 틀렸습니다. 1번과 5번이 틀렸어요. 1번과 5번. 점수 하나 더 올라갔겠죠. 1번 쓰신 분 손 들어보셔요. 5번 쓰신 분은요. 네. 결국은 다 맞은 거죠. 네. 1번, 5번. 네. 그 다음에 25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압류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했죠. 처분 금지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왜? 금지란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다고 했죠. 3번.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척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닙니다. 4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 채권을 피보정 권리로 기록한다. 맞았습니까?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피보정 권리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전 소송으로 무엇을 신청하는 겁니까? 네? 기억 안 나셔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가처분 신청. 맞아요. 그러면 가처분 여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했으니까 금전 채권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건 가압류 등기 신청할 때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 권리여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따라서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불가능하겠죠.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되죠. 따라서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점유와 주민등록만 갖춘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겠죠. 네. 그럼 정답은 2번. 26번.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필요합니까? 보전 등기는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죠. 보전 등기 신청인에게 등기 필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않죠. 보전 등기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번 집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증여자의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왜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없죠.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3번.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제부 등기, 즉 대지권 변경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맞아요. 구분 건물 표제부는 만들어질 때도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고 변경이 될 때도 동시에 변경이 돼야 되고 말소될 때도 동시에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전등기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보전등기를 직접 신청해야 되고 나머지 표제부, 대지권 변경 등기를 대위 신청해야 되고 두 가지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유학집에서도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직권으로 시행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단 조건이 있죠. 이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은 누가 해야 돼요? 법원이. 맞아요. 법원이. 그렇죠. 그러면 5번 질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건 법원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체납 처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세무서가 촉탁하는 거죠. 직권 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정답은 5번. 27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판매 등기 신청도 각하된다. 왜요?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이 각하된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관리자, 유언 집행자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아요.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은 등기 신청 시 뭘 첨부해야 될까요? 등기필 정보. 그렇죠. 3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네. 5번, 4번. 환매 특약에 가등기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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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 등기는 왜 가등기가 안 됩니까? 환매 특약으로 발생한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고 뭐라고 불렀죠? 형성권이라고 했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죠. 근데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에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틀렸고, 환매 등기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환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환매 등기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8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목적과 범위, 유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2번.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이전된다. 맞아요. 왜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를 등기 관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맞죠.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소유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하겠죠. 하나 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 명인을 기록한다 안 한다? 등기 명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등기 명인을 기록하면 지역권이 다른 지역에 넘어갈 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수반성에 의해서 등기 명인은 애당초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권 설정 이렇게만 기록해요. 여러 번 강조한 건데. 그렇죠. 5번.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주등기 부기등기? 네? 주등기 부기등기? 크게 얘기하셔요. 부기등기? 그렇죠. 지상권이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정답은 5번. 29번.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관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이러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원칙이 직권 말소죠. 그런데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 네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세 번째,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마지막으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 네 가지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리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또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할 수가 없다고 했죠. 3번. 4번. 3번인가?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촉탁에 의한 등기. 이때 미등기 부동산일 때 등기하는 직권에 의해서 보전 등기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4번 차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차임이 존재하지 않고 임차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을 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 번 강조했고요. 5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 임차권 등기 및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정답은 3번. 30번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것이 부당할 때는 적극적 부당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적극적 부당이겠죠.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몇 호 위반만 이의 신청하는 겁니까? 1호 위반과 2호 위반만 이의 신청하죠. 관할 위반의 경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만 이의 신청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등기가 마쳐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관할 위반도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해당되지 않겠죠. 그럼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따라서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건 3호 위반입니다. 3호 위반. 2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 신청인인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에 한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각하 결정은 소극적 부당이죠. 따라서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고 했죠. 3번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의 제출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주장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 이의 신청 사유를 삼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의 신청서의 제출시가 아니고요. 처분 결정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처분 결정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 두째 줄이 틀렸습니다. 이의 신청서의 제출시가 아니라 처분 결정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틀렸겠죠. 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주장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그 뒤에는 맞았네요. 그렇죠. 4번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럼 이의 신청에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네 가지를 좀 외워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설정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이 돼요. 소유자 설정자가 소유자나 설정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물건은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설정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단 전세권은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정행위에서 금지할 수 있죠. 세 번째 말소 등기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제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 되죠. 그런데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고 말소 등기가 됐다면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했죠. 하지만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셔요?
요약집 보셔요. 다 있어요, 거기에. 네. 요약집에. 그러면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4번을 보죠. 등기간의 처분에 대해서 한번 봤죠. 5번. 등기 말소 신청에 있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요?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맞아요? 네. 그럼 정답은 3번. 공부를 좀 안 하셨나 봐요. 지난 주보다 네, 반응의 속도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그런가? 좀 어려웠나요? 아니 평균 점수는 지난주보다 높은 것 같은데 이번에 어려웠으니까 다음에 마지막은 좀 쉽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